제가 정확히 합니다. 네. 요 부분은 정리해 네. 주시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은 본인은 안 하고 싶어 안 하면 하는데 되죠, 그러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네. 분들, 참모들,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부 관계자, 네. 대통령의 마음의 한 30%, 네. 이 정도는 한덕수가 출마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예? 왜? 왜냐고요? 그거 얘기하자면 긴데. 이거 해봐. 그게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네. 윤핵관 중에 일부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네. 정치를 오래 안 할 사람이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됐다. 국민은 대선 후보가 됐다. 보수파의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에서 졌다. 정치를 안 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내 주도권을 그냥 계속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덕수는 사라지고. 네. 근데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의 후보가 됐어. 그랬는데 대선에 떨어졌어. 근데 이분들은 그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나서 당권 잡을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주도권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만만하고 말 잘 들을 사람을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김문수를 픽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검증을 해보니까 구설수도 좀 오를 만한 많은 말들을 하셨고 워낙 많았고. 또한 여러 가지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과연 대선에 나갈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 TV 토론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들. 그러니까 TV 토론 한번 해보면은 지지율이 푹 꺼질 거다라는 게 여의도에 지금 관측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홍준표나 아니면 김문수나 누가 되면 외곽에 있는 한덕수랑 단일화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그냥 누군가 대선 후보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진짜로 한덕수가 나가면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이재명 이게 주어가 돼가지고 대선을 치르면은 보수 우파는 대선 못 치른다.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통상 문제, 무역 문제, 관세 문제, 대미 관계 이거로 프레임을 전환을 해야 우리가 경제와 외교로 잡으면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 프레임을 바꾸자. 네. 거기에 제일 적임자 누구냐? 한덕수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본인은 내가 이거 뭐 지금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국민의힘에 친한 전직 당대표, 전직 원내대표에게는 전화를 해가지고 나 출마 안 할 테니까 자꾸 뭐 연판장 돌린다라든지 지지선언 나오다라든지 이런 거 좀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네네네. 그렇게 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네. 주변의 생각은 다르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잖아요. 네. 할 일 없잖아요. 그럼 뭐 생각하겠어요? 내가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파 진영에서 내가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우가 필요하다. 네, 한덕수랑 우리는 그래도 좀 2년 6개월 동안 호흡을 맞춰왔지. 한덕수 밀어주자. 한덕수 좀 나가세요.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은 특별히 생각이 있거나 이러지가 않았는데 워낙 주변 사람들의 또 이해관계 걸린 사람들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나가면은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물어보겠어요? 대통령 나오냐는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은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저는 지금 마지막 수명은 통상 문제라고 그러니까 출마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한 10시간 동안 그 얘기만 들어봐요. 그러면 안 합니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구상이 흐트러지니까 일부 참모들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차라리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에 이제 못 들어간 거고. 그럼요. 이제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단일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신당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건 고민의 힘이 될 거다. 네. 이런 얘기신 거죠? 막 근데 띄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어제 펜앤마이크라든지 오늘 공정에서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한덕수가 1등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 쫙 몰고 들어가가지고 한 총리 결심하세요.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60명이 뒷받침해 줄게요. 그냥 나오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꼬실 수도 있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보수 진영 후보 양자 대결에서 54%대의 고정된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등 4명의 후보는 모두 10에서 20%대를 얻어 이 전 대표 지지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양자 대결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 포함됐는데 한대행은 27.6%의 지지를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한대행은 보수 진영 일각의 대선 출마 요구에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출마 생각이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면서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 입장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대행 출마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대행이 의원들과 여러 차례 만났지만 한 번도 불출마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상황에 따라 출마 결단을 할 가능성까지는 차단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대행이 당 경선에는 나서지 않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꾀할 거란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며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해당 행위라고 반발하자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